네, 안녕하세요. 주영동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고, 이제 7월 달이 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알아차림 수업도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방학도 했고, 1학기 때 열심히 살고, 교수님께서 숙제도 내주시고, 동아리 일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살았지, 그것이 막상 사라지고, 자유가 주어지니까 수동적인 사람이 됐다는 것을 판단을 알아차림했습니다. 그쵸.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할 게 없어가지고, 인왕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저 나름대로 자식 기도를 하면은 맑은 영혼이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이 있어서 새벽에 인왕산에 있었고, 엄마는 되게 걱정을 했습니다. 너 왜 집에 안 들어오고 항상 밖에서 가족이랑 동떨어져 지냈는데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그때도 인욕 수행을 했었죠. 아, 내 기분이 지금 올라오는 감정이 생기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림하고 엄마한테 최대한 내 감정을 드러내면서 나를 인정해줘. 나도 지금 수행하고 내 길을 찾는 중이야. 좋은 운을 받고 있는 중이야. 라고 굳이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 나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고 견디고 인욕으로 하면서 수행을 했었죠. 그래서 제 안에 있었던 탑기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일항산에서 저희 집까지 가는 버스, 요즘에는 심야 버스가 많이 운행하더라고요. 처음 타봤는데 거기 근처에 한남대교를 중점으로 집까지 가는 길이 있어서 중간에 내려서 한남대교에서 제가 기도도 하고 밖에서 엄마한테 나름대로 들었던 기분 나쁜 것들을 배출시키고 소리도 질렀습니다. 이야 하면서 소리도 지르니까 확실히 편안해지고, 네, 트름도 나오고 뭐 온갖 빵기도 나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탁기가 배출되는 건데, 네, 그렇게 요즘에 저는 지내고 있습니다. 많이 게을러졌죠. 그래서 집에 와서 새벽 늦게 왔으니까 해가 지기 전에 와가지고 잠도 자고 하면서 거의 오후 10시에 일어나면서 1학기 때 밀린 잠 못 잔 체력을 보충시키고 제 나름대로의 그런 스트레스죠. 네, 회피하고 싶은 감정도 있고 해야 되는 일들이 산더미긴 합니다, 지금.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회피하고 싶어서 더욱더 잠을 자고 있는 제 자신을 알아차림하면서 어, 보다 더 운을 받으려고 하는 주용농자의 삶이 인왕산 밖에 나가서 사는 삶과 비교했을 때 나의 다짐과 정작 그 다짐으로써 생활하면서 달라진 나의 모습하고의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잠도 자고, 잠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내가 스스로 이번엔 일어날 거야 라고 했을 때 일어나지 못하는 스스로 한계를 짓고 있는 주용동자를 보고 좀 자책도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알아차림하고 있는 요즘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7월 달이고 방학을 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직장 생활하거나 임신 중인 분도 계실 겁니다. 저희 누나도 최근에 임신을 계속해서 임산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같이 지냈던 순간이 있는데
누나가랑 같이 이렇게 밖에서 나가서 무언가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망고 빙수 큰 누나가 먹자고 해서 작은 누나하고 큰 누나하고 저하고 맛있는 카페에 가가지고 망고 빙수도 얻어 먹었어요. 같이 얻어먹는 과정에서 누나들도 영상 찍는 거 좋아해서 사진 찍고 여성들 두 분이 만나면은 보통 하는 게 사진 찍고 막 잘 나왔어, 못 나왔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걸 지켜보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4살 차이 나고 6살 차이 나고 누나들이랑 네, 낄 틈이 없어가지고 그냥 묵묵하게 지켜봤던 주영동자도 있었고 네, 그렇게 해서 망고 빙수가 나와서 먹었는데 망고 빙수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망고가 이렇게 위에 쌓여져 있고 밑에는 빙수 이렇게 감싸져 있으면서 더운 여름에 충분히 망고 빙수 먹는 것도 효과적이고 맛도 챙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먹는 과정에서 저희 작은 누나하고 큰 누나하고 여러한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누나 같은 경우에는 저를 조금 더럽게 여깁니다. 주영동자가 집에 오거나 아니면은 운동을 끝나고 나서 집에 오면은 거의 새벽이에요. 그래서 씻지도 못하고 양치질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영동자가. 더럽죠? 여러분들도 네, 더럽게 주영동자를 생각하는 그런 판단이 올라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가족이랑 거의 매일매일 지내다 보니까 작은 누나의 인식 속에는 아, 주영이가 좀 더럽구나, 입냄새도 나고, 심지어 큰 누나 같은 경우에는 그 입냄새 제거제도 사줬습니다. 아, 너 그러지 말라, 다른 사람한테 피해준다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작은 누나 같은 경우에도 망고 빙수를 이렇게 하나의 그릇에다가 나오면은 저희가 먹을 때 이렇게 구역을 나눕니다. 주영아, 너 내가 먹는 구역에다가 숟가락 얹지 마.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말했는데, 원래 같았으면은 주영 농자 어떻게 했다? 아, 누나, 아, 내가 왜 계속 더럽다고 생각하는 건데, 아, 우리 다 사람이잖아. 하면서 막 따지고, 네, 그랬을 텐데, 괜찮아, 작은 누나. 내가 내 구역에서 먹을게. 그런 작은 누나가 먹는 구역이 조금 양이 적네. 그러면은 내 구역이라고 칭하는 그 구역에서도 망고 빙수 남아있으니까 같이 먹자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스스로 조금 뿌듯함을 좀 알아차림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랑하고 싶은 욕구,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가족하고의 수행, 또 작은 누나하고의 싸웠던, 저번에 영상 보셨을 분들은 모르겠지만, 리스크 관리법에서 제가 작은 누나하고의 일화, 주영 동자하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걸 기점으로 작은 누나하고 사이가 안 좋고 또 작은 누나가 나한테 뭐라고 했을 때 예민하게 평소에 반응을 했더라면은 입체적인 삶, 알아차림 수행을 하는 것도 내 뇌신경에 뇌해로 지금 여기 그림을 한번 그려줄까요? 뇌신경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저희의 뇌에 뉴런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지돌기 해서 뉴런이 이렇게 있는데 보통 저희가 평소에 사고하고 인식하고 생활하는 이런 패턴들이 거의 익숙할 거예요. 똑같은 생활 패턴으로, 똑같은 의식 패턴으로, 감정,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난 어떠한 감정을 내고 어떠한 생각으로서 삶을 살아가는지 이게 딱 굳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가지돌기가 이렇게 굳어져 있을 건데 제가 태연 스님하고 매주마다 알아차림 수업을 하면서 스님께서는 다른 관점의 시각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즉, 넓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한테 도움을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이렇게 화를 내던 주용동자의 뉴런, 의식, 패턴이라고 한다면은, 아, 그러면은 때로는 그 화를 내는 것도 나의 자만심, 그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내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고정관념이 무너뜨려도 상관없다라는 다른 패턴의 사고방식이죠. 유런을 새로 형성하는 겁니다. 아, 내가 무시당해도 되고, 작은 누나는 내 구역이라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원래 같았으면 나도 내 구역이니까 여기서 먹지 마. 망고 빙수는 내 거야. 라고 했을 텐데, 괜찮아. 작은 누나 여기서 누나 배고프면 먹어라고 하면서 시도하고 또 수행하고 있는 주용동자의 새로운 유런이 이렇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사고 패턴, 여기서 이것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도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넓은, 그리고 저희가 뇌를 20%도 못 사용하고 삶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조금 넓게 살고 싶으니까 다양한 관점, 다양한 생각들로 그렇게 해야지 창의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대한 본인한테 익숙했던 습관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겸손하게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유런,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주영동자의 속마음은 어떻게 됐었냐? 망고빙수를 먹으면서, 네, 누나들하고 일상들 토크 자연스럽게 좀 얘기하는 거죠. 네, 얘기하면서, 뭐 수업은 언제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수업하는 이유도 내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그 경전 한 구절 한 구절 들여다보기 위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학습에서, 이론에서 바로 깨달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그 경전을 통해서 내 삶을 체득시키고 경험했을 때 비로소 깨달음이 온다라고 태연 스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것을 믿고 지금 계속해서 제가 하루하루 수행하면서 느낀 점들을 여러분들에게 토로하고 있는 거니까요. 때로는 또 고민 상담을 또 여러분들이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 주영이가 이러한 일정들을 보내고, 아,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구나. 정말 멋있구나라는 이런 판단을 하면서 네,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큰 누나도 저한테 이렇게 뭐라 했어요. 주영동자 거의 맨날 뭐라만 당하고 했던 삶이 계속되고 있죠. 그쵸.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큰 누나가 제가 망고빙수를 먹는 것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다. 망고빙수하고 보통 저도 잘 안 먹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림을 그리면 좀 이해가 되겠죠? 망고빙수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게 망고입니다. 네, 이게 망고고 그다음에 빙수가 뭐 이렇게 밑에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가 금색깔 용기로 돼가지고 이렇게 됐었는데 주용동자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망고부터 먹었어. 맨 위에 있는 거니까 일단. 망고부터 이렇게 먹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이건 제 기준이죠. 나 망고부터 먹어야지. 나의 기준이에요. 나의 기준. 근데 큰 누나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지금 망고하고 빙수하고 이렇게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망고 빙수를 먹을 때 이렇게 같이 먹어야 돼라는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이 기준하고 이 기준하고 서로 다르죠. 누구는 또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먹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은 이렇게 먹으면 또 안 돼. 이렇게 먹어야지. 둘이 빙수하고 망고하고 같이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가 있을 텐데, 어떤 것이 옳거나 어떤 것이 틀리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큰 누나의 기준을 봤을 때 제 기준, 제가 먹고 있는 기준이랑 다르고 또 틀리다 보니 뭐라고 했습니다. 주영아, 망고 빙수 처음 먹어보니? 망고 빙수 이렇게 같이 먹어야지 빙수하고. 그렇게 먹지 마. 나중에 그러면은 빙수하고 빙수만 남는다, 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주영동자는 어떤 것을 알아차리느냐. 살짝 누나한테, 누나 이렇게 내 기준, 그러니까 지금 주영동자가 먹고 있는 기준도 옳다라는 그런 나 스스로 방어 기제로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을 또 얘기를 하려고 하는 스스로를 알아차림을 했고, 그러면서 주영동자가 밖으로 나오려는 걸 최대한 자중시키고 알아차림으로써 하는 수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가족하고와 지내고 있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알아차림만 하는 수행을 계속 하려고 해요. 알아차림을 하려고 했는데 밖으로 나의 원래 이야기들, 나의 내 기준만 지키려는 이런 이야기들이 원래 나오려고 했었고 그렇게 됐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최대한 가족하고의 지내는 이러한 수행이 고도의 수행이니까 주영동자도 한번 고도의 수행, 인욕 수행, 무아 수행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 기준을 한번 없애버리는 수행을 한번 해보자. 되게 고통스럽죠. 나의 기준이 사라지는 거고, 나를 부정당하는 느낌도 들었죠. 네, 그렇게 했었는데, 큰 누나가 저를 이렇게 가르쳐 드는 것을 판단하면서, 나도 지금 큰 누나를 가르쳐 드는 것이구나라는 판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르쳐 드는 것. 네, 주영동자 항상 상대방이랑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많이 가르쳐 드리려고 했죠. 상대방을 가르쳐 들고, 넌 이렇게 하면 안 돼. 가르쳐 주지 마. 내 기준도 오라. 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불교,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을 했었는데, 그거는 내 기준이고, 주영아. 다른 사람의 기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도 있을 거 아닌가. 예를 들면 나한테 가르쳐 들고 있어. 그러면 어떠한 수행을 해야 될까? 기분이 나쁘지. 그런 것도 알아차림을 하고. 그런데 정작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한테 지금 그 얘기 들었을 때 그 사람을 또 가르쳐 주는 판단이 올라오는 것은 아닌지 내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알아차림 수행, 그 빨간 색깔 선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막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주영이한테 아까 전에 제가 그렸던 색깔이 주황 색깔이었나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이렇죠. 이렇게 지금 주영동자의 이야기를 살짝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진짜 답답하다. 야, 너 너무 또 착하게 산다. 그리고 또, 야, 너 왜 밤에 늦게 지내고, 낮에 자고, 왜 일상생활이 바뀌어져 있냐? 하면서 뭐라고 하는 것들, 온갖 이야기들 다 들으면서 지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지키려고 했던 예전 같았으면은 그랬을 텐데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이제 깨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산상조각. 상관이 없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네모난 틀. 이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리고 안과 밖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대상을 기점으로. 근데 이것을 밖으로 딱 나갔을 때, 그렇기 위해서는 안에 있던 게 깨져야 되겠죠? 그래야지 밖과 하나가 됩니다. 네.
그렇게 지금 제가 수행을 하고 있어요. 고정관념을 최대한 깨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런 깨지는 과정 속에서 여기 이런 줄들 있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 때, 나도 이거랑 맞대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요즘 올라오고 있는데, 최종적인 저의 수행 목표는 이것조차 나한테로 내 기준을 김주영한테 해강반조하면서 빛을 저희가 안 보이는 흉가, 어두운 건물에서 빛을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반대로 어두웠던 나 자신을 향해서 비추는 것을 해강반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누가 나를 멸시하고 뭐라고 하든 인욕수행을 하면서 나한테 어떠한 감정이 올라오는지 알아차림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죠. 가르치려고 들고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저 사람 원래 저러니까 저러는 거야 라고 했던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바라봤던 화살표를 나에게로 돌리면서 나를 돌이키는 수행을 계속하겠다. 라는 요즘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어렵죠? 네. 무시 안 당하고 싶고 또 인정만 받고 싶은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주용동자도 그런데 말로 넓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삶보다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고 했던 나 자신을 돌이키고 알아차림 수행을 하는 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또 여름이니까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냐면은 금강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나의 참생명, 부처님 생명입니다. 이 까닭에 수보리야. 부살은 마땅히 일체상을 여의어 안우 다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킬지니 형상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성향 미축법에 머물며 마음을 내지 말며 마땅히 머문 바 없는 마음을 낼지니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판단, 어떠한 감정이 올라오셨나요? 이전에 주영동자가 이야기했던 상대방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에서 상황에 따라서 주영동자가 어떠한 감정들이나 마음들이 들었죠. 아, 난 이런 말 들었을 때 고정관념을 깨버려야 돼. 라는 마음도 있었고, 아, 내 기준, 망고만 먹을 수 있지. 굳이 빙수랑 같이 먹어야 되나라는 자기 합리화, 그리고 인정 욕구, 그리고 또 방어 기제, 내 이야기를 들어줘. 그러한 온갖 마음들을 냈었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형상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성향 미축법, 만지거나 향을 맡거나, 그리고 또 미, 주용동자 같은 경우에는 먹을 때 빙수나 먹는 것보다 망고의 본연의 맛을 느끼고 싶었으니까 망고만 먹었을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맛에 집착하지 말고 내 스타일대로 맛을 내는 그것도 내 기준이고 내 집착이니까 부처님께서 마음을 내지 말고 마땅히 머문 바 없는 마음을 낼지니라. 마음을 내지 말라 아까 전에 계속 했었는데 머문 바 없는 마음을 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떠한 것에도 붙들리지 말라.
라는 것이 바로 부처님, 그또 금강경 경전에서 나오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어떠한 것에도 붙들리지 않고, 그렇기 위해서 저희가 알아차림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대한 내가 아까 전에 마음 챙김 수행을 하면서 내 기준이 이렇게 딱 있었던 것을 이것만 집착을 하려고 해요. 네모난 것에만. 근데 이 마음을 동그라미로 쓸 때도 있고, 세모로 쓸 때도 있고, 그리고 별로 써도 쓸 때도 있고, 때로는 하트로 써도 쓸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든 저희는 마음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유자재로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에만 꽂히면은 이렇게 하나에만 꽂히면은 이게 바로 머물렀죠. 나는 이럴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머물렀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었던 가능성들, 하트도 만들 수 있고 세모난 것도 만들 수 있는데 네모난 것만 이렇게 있는 게 머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알아차림 수행으로서 내가 지금 여기에 붙들렸구나라는 이걸 일단 체크하는 거죠. 알아차림 수행으로서 체크하고 내가 다른 것으로, 다른 모양으로서 얼마만큼 빠르게 예전보다 이동하고, 즉, 붙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주영동자도 지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물지 않느냐라는 반감도 올라오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러고 있고, 미래로 지금 머리가 많이 가 있습니다. MT부터 해서, 그리고 또 저만의 원력 여행기. 인왕산에서 제가 영상 찍으면서 함성 지를 때 원력 여행기 강원도 낙산사 가고 싶다. 그리고 부산 가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만 하고 있고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있죠. 네, 지금 몸은 거의 지금 강원도 갔고 부산 갔습니다. 지금 몸은 거의 MT 갔어요. 그런데 실행은 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죠. 네, 그런 것을 내가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지금 알아차림한다면은 지금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만의 판단을 알아차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머문 바 없는 마음을 낼지니라 마음을 낸다 하더라도 어디에도 붙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내라.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이다. 만약 마음이 머무는 바가 있으면 곧 머무름이 아니니라. 어? 여기서는 또 말장난하는 건가? 라는 판단이 올라오죠. 마음이 머물렀는데 이것이 머무는 게 아니래요. 이게 무엇인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지금, 이게 혼돈스럽구나. 그리고 주용동자도 이 구조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입니다라고 텍스트로,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는 이러한 욕구를 알아차림만 하라고 티안 스님께서는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길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는 것을 알아차림만 하고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고 싶다. 이 까닭에 열애가 말하기를 보살은 마음을 형상에 머물지 아니하고 보시한다고 하느니라. 마음을 형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 이러한 것도 저희가 중동자도 지금 가르치려고 드는 것을 또 알아차림하고 있고 마음을 형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 보시라는 것은 나눔이죠. 배품이죠. 중동자도 누군가에게 베풀고 있을 때, 뭐, 불교 동아리 법원님한테 인왕산에 같이 가면서 베풀고 있는 거죠. 저 나름대로의 제가 수행하고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베풀고 있다라는
그것을 딱 붙들고 있으면은 그게 마음에 딱 형상에 머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나도 당연하게 그 받아야 되겠는데 기대 심리와 그런 것들이 올라올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나를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마땅히 머무른 바 없이 일체 중생, 일체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그러면은 계속 베풀 수 있고,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기대 욕구,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러한 것에 머무르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만의 판단을 알아차림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또 큰 누나하고 작은 누나하고의 이야기했던 제목들이 생각나네요. 7월 달에 제가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이어서 보통 카카오톡에 그 생일인 사람들은 생일이라고 막 뜨잖아요. 저는 원래부터 카카오톡 깔았을 때부터 그건 안 해놨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 받는 것도 좀 그렇고 내 생일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도 좀 싫은 판단도 있었고 그냥 묵묵하게 생일이 뭐 별거라고라는 생각으로 그냥 지나갔었던 것을 큰 누나하고 작은 누나한테 얘기했었는데 되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너가 다른 친구들 생일일 때 선물 해줬을 거 아니야, 주영아. 해줬지 당연히. 아니 그러면 너 생일 때도 다른 친구들은 다 기억 못 할 거고 캘린더에 너 생일이라는 거 적어놨을진 않았겠지만 그러면 카카오톡에다 설정해야지 친구들이 아는 거 아니냐. 그럼 너 선물 못 받았을 텐데 그거 억울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그것도 이제 큰 누나하고 작은 누나의 판단인데 저는 상관이 없다. 오히려 나는 내가 나눠주면 됐지. 내가 받는 것은 또 미안하다라는 판단이 있음을 알아차림했습니다. 그래서 주영동자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랑하고 싶은 욕구죠.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 생일 때 베풀어주고 내 생일 때는 안 받아도 된다라고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스스로 축혀들고 네, 이렇게 어깨뽕 됐듯이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할 때 네, 스스로 자랑하려는 욕구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을 할 때도 되돌이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게 편하신가요? 어떤 기준이 좀 괜찮으신가요? 아니, 그래도 생일일 때는 상태 메시지나 카카오톡에 생일이라는 알림을 해야지 라는 판단이 있을 거고, 나도 주영동자처럼 조용하게 잠잠하게 난 생일 선물 굳이 안 받아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게 괜찮은 건지 어떤 것들이 정답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고정된 법은 없다 라고 했듯이 어떠한 것이 정답이 없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더욱더 편협된 사고로서 주영동자도 그렇죠. 유튜브가 거의 알고리즘 때문에 주영동자 유튜브에는 불교, 그리고 운, 끌어당긴 법칙, 거의 스윙, 뭐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시청하다 보니까 다른 뭐 경제 유튜브나 어, 다양한 유튜브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못 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있고 판단들이 있고 보는 세상들이 유튜브로 인해서 더 극명하게 달라졌다고 주영동자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정답은 없지 않습니까? 뭐 알고리즘이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그리고 저희를 편협시키게 만들었던 단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기준들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난 넌 저렇게 생각하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라고 더욱더 갈등이 생기고 있는 요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어, 그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했으니까 주용동자가 지금 수행 컨텐츠를 보든 뭘 하든 다른 사람들과 지낼 때는 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존중해주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한 번쯤은
존중하고 그 상대방의 기준도 들어줄 줄 아는 그릇을 한번 만들어 보자. 화합된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는 원력을 굳게 다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수보리아.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보시하나니 열애가 말한 일체 모든 상은 곧 이것이 상이 아니며 곧 말한 일체 중생도 곧 중생이 아니니라. 아까 전에랑 똑같죠? 머문 바가 있는데 머문 게 아니니라.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아니 모든 상이라 얘기했는데 이것이 상이 아니래요. 중생이라 했는데 중생이 아니래. 이게 말장난하는 건가라는 판단 여러분들도 드시죠? 어, 반야심경에서도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라. 아니, 색깔이 있는데 뭐가 공이야. 아니, 근데 없는데 어떻게 색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저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스토리는 항상 마음속에 앙금으로써 담고 있는 스토리여서 네, 여러분들에게 수행 컨텐츠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이것을 화두로서 부처님께서 이건 무슨 얘기를 한 거지? 한번 골똘히 한번 알아차림하고 또 내가 정답을 요구하는 아니 상이라는 것은 곧 상이 아닌데 이런 것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응얼거리는 것들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림으로써 일단은 첫 번째로서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는 넘어갈 것입니다. 저도 수행의 질이 높아지면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중점으로 좀 설명할 수 있는 주영동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저 나름대로의 판단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림했습니다. 방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부처님께서 실제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부처님 말씀이었고 그것을 번역해서 옆에서 책 저자분이 네, 번역한 내용들이 있네요. 우리 모두는 보살입니다. 보살은 일체 상을 여여 상대적인 고정관념인 남과 대립되어 있다는 생각이나 남과 울타리를 쌓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일으킵니다. 아, 고정관념, 고정관념대로 다 살아가고 있죠. 어떠한 생각으로서 나는 수행 컨텐츠를 만들면서 유튜브를 할 것이야라는 것도 고정관념입니다. 네, 다 고정관념인데 이왕이면 부처님 제자, 수행자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맺는다라는 대승불교의 원칙으로서 나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다짐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최대한 내 기준, 내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망고 빙수? 아, 그렇게 빙수랑 같이 먹어야 되는구나 라고 인정도 하고 누나의 생각이 그렇구나라고 누나의 생각도 존중해주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거죠. 내 기준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수행을 할 것이고 때로는 작은 누나가 내 구역만 이렇게 하네. 또 저희가 마지막에 사진 찍었었는데 이렇게 V 하면서 삼각형 만드는 것도 사진 찍었는데 제 손이 더럽다고 손가락을 멀리 하는 겁니다. 더럽다고 부딪히기 싫으니까. 그런 것을 했을 때 또 주영동자가 누나 왜 자꾸 날 멀리 생각하고 날 더럽게 생각하는데 나도 깨끗하다고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올라오지만 알아차림으로써 극복하고 누나 기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겠구나. 내가 감히 내 잣대로서 상대를 평가할 수는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걸 딱 들었을 때 올라오는 알아차림만 하지 그 뒤로의 여러 가지 판단은 어, 평가는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저로서 돌이켜 봅니다. 그것은 중생인 내가 부처 되겠다는 생각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상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중생이고 부처님이 내 밖에 따로 계시지만 일제 상을 떠나면 중생인 나도 없고 부처님이 내 밖에 따로 계시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전 나름대로의 이런 추측이죠. 뭐가 정답이 있다, 뭐 없다라 생각했는데 이 경고를 딱 듣고 나서 제가 알아차림을 한 게 저에게 기준, 기준이 이제 고정관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주영동자 기준. 근데 뭐 이런 가정 해볼까요? 주영동자는 중생이야. 중생이야. 나 어떡해. 중생이어서 난 큰일이네. 라고 항상 갇혀져 있고. 뭐 주영동자 항상 또 거지야. 난 거지야.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 여기는 이제 부처. 그리고 또 부자. 이런 것들이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중생 거지. 난 계속 거지지. 난 계속 중생이야. 고정관념이죠, 이것도. 난 부처야. 난 부자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고정관념일 수도 있습니다. 한데 이것들이 상이 고정관념이 아예 깨져버린다면은 바로 만나죠. 바로 만나게 됩니다. 이퀄이 돼버립니다. 이퀄이. 그 네모난 벽이 없어졌는데, 네모난 벽이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대목이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스스로만의 판단을 알아차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가 부처님 생명의 자리가 됩니다. 이것이 안육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만으로 저 사람은 잘났고 이 사람은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희는 항상 고정관념대로 보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밖에 나가면은 상대방을 제일 판단하는 기준이 내 눈앞에서 보이는 상대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주영동자는 뭐 명품이죠. 명품 신발, 명품 백부터 해서 또 잘생겼으면은 또 예쁘면은 이 사람은 좀 잘났구나라는 판단이 올라옵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차려. 그리고 때로는 못난 사람, 때로는 또 못생겼고, 이 사람은 거의 후질후질후질근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주영동자는 또 비하하고 무시하고 내가 잘났다라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또 알아차림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너무나도 저희가 눈으로서 보는 삶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까 또 자극적으로 사람들이 또 원하니까 상대방을 판단할 때 비교 심리로서 더 잘 가꾼 사람들이 폼으로서 얼마나 잘 폼을 형성했느냐라는 것이 미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 주영동자의 그런 상대방을 평가할 때 사고 패턴이었지 않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차림했습니다. 또한 저건 비싼 금덩이고 이것은 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내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렇죠? 눈으로서 주영동자도 요즘엔 계속 수행하다 보니까 누구를 좀 존경하죠? 스님이죠.
부처님 다음에 스님, 부처님 가르침도 존경하지만, 그러면 승복을 쫙 빼입고, 여여하게 샥 앉아있는 그러한 풍채를 가진 스님을 보면은, 야, 이 스님은 얘기를 안 해봤지만, 깨달음은 분명히 보장된 스님일 거야라는 판단이 무조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하냐? 아, 내가 이런 판단을 하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다 주영동자의 그런 눈으로서 나만의 기준으로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차림을 해야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형상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상을 여의어서 보라. 그 상도 다 껍데기지 않느냐. 속, 속은 얼마나 다를 것이고 그 사람의 뿌리는 얼마나 다를 것이고 한번 그것을 한번 관찰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다른 관점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형상에만 붙들려진 저희에게 다른 관점으로서 입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유전을 부처님께서 만들어주고 계시지 않나라는 것을 알아차림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가치 판단을 하면서 마음을 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내 눈앞에서 보이는 것을 전부 다 제거하고 아, 이것은 틀렸어. 아, 난 부처님께서는 눈으로 보이는 거 전부 다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라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 딱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아, 뭐 다 하지 말래, 부처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저희는 경전을 배우고 있는 불자죠. 네, 부처님 제자, 나는 또 제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 경전에 대해서 신심을 가져야 됩니다. 부처님 왜 그랬어라고 항상 의문을 가지기보다, 아, 부처님께서 딱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드는지부터 알아차려보자. 아, 내가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싫다는 마음이 올라오는구나라는 판단도 알아차림하고, 아, 한데 난 불자니까 다시 한번 부처님 마음으로서 들여다보는 관점을 새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판단도 올라올 것이고, 내 스스로 마음이 어떻게 지금 작동되고 알아차림 되는지를 판단을 하고, 또 그런 것을 스스로 되돌이키는 것으로 수행을 해보자 라는 것을 주용동자 스스로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금강경 법문 여기서 하고 정말 내 기준으로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상대방의 기준을 무시했던 제 자신을 참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은 그 사람들의 삶이니까 감히 어떻게 제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평가하고 가르치려 드는 것은 주용동자의 자격지심, 그리고 또 억울함을 기점으로 해서 그 뿌리의 바탕으로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하고 주용동자 멋진 수행자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수행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그 사람이 행복해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수행자가 될 것이라는 원료로서 주용동자는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그안 쓰는 책이나 버려진 책들을 보관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성철 스님이 사는 산이요 무릇 물이다라는 그 책이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그 불공을 어떻게 합니까? 불공은 돈만 있어야지 하는 것 아닙니까? 전 돈이 없는데요. 라는 식으로, 저는 다른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홍철 스님께서는 딱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체 중생이 모두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처님께
진심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불공이 되는 것이다. 아, 제가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은 미래로 가 있죠. 지금은 도와주고 있지는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재 스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일체 중생이 모두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이 7월 달에도 편안하게 아무 탈 없이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불공을 쌓은 것이다. 라고 성질 스님께서 이야기한 게 딱 떠올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항상 뭐 해야지, 항상 나중에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은 못한 거잖아요. 근데 불교는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에 하자라는 마인드로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행복하기를 발언하면서 주영동자의 알아차림 수행 확립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도 항상 파이팅이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